2025년 11월 경상남도 창원의 한 공장에서 거대한 포신 하나가 처음으로 빛을 보며 세상에 나왔고, 그 자리에 모인 기술자들의 눈에는 10년 넘게 미국과 네덜란드에 고개를 숙여야 했던 서름이 뜨거운 자부심으로 바뀌어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이 포신이 장착될 무기는 적의 초음속 유도탄이 마하 3의 속도로 함정을 향해 돌진해올 때 1000분의 1초 만에 30mm 포탄을 쏟아내어 그 위협을 하늘 위에서 산산이 부숴버리는 대한민국 해군의 최후의 방패이며, 이 순간이야말로 수십 년간 남의 무기에 의존해온 굴욕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시작이었습니다. 분당 4200발이라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불을 뿜는 회전식 기관포 앞에서 초음속으로 접근하던 적의 대함 유도탄이 하늘 위에서 거대한 불꽃으로 변해 산산조각이 나며 바다 위로 잔해가 흩뿌려지는 이 장면은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이 2027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근접방어무기체계 2세대의 실제 능력이며, 세계 방산 시장 전체가 이 무기의 등장에 긴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해군의 근접방어무기 시장은 미국이라는 단 하나의 나라가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고, 미국 레이시온사가 만든 펠렁스라는 무기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대한민국 해군을 포함한 전 세계 20여 개국 해군이 이 무기 없이는 함정을 운용할 수조차 없는 기술 종속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네덜란드산 골키퍼가 단종되어 경쟁 제품이 사라지자 미국 방산업체가 노골적으로 펠렁스의 가격을 기존의 2배로 올려버렸고, 부품 하나를 구하는 데에도 수개월이 걸리며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반복되자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의 손에 조국 방어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약 3,500억 원 규모의 국가 사업이 시작된 배경이자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3월 초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174발의 탄도 유도탄을 발사했을 때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이 수출한 천공이가 요격에 투입되어 놀랍게도 96%라는 경이적인 명중률을 기록하며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경쟁 체계보다 오히려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고, 이 실전 결과가 증명한 것은 단순한 유도탄 하나의 우수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 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이 세계 최정상에 올라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술력의 정점에 오늘의 주인공인 근접방어 무기체계 2세대가 서 있으며, 이 무기는 천공이가 보여준 것처럼 한국의 방산 기술이 단순히 외국 무기를 베끼는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인 혁신으로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될 핵심 전력입니다. 도대체 이 무기가 어떤 기술을 품고 있기에 수십 년간 이 시장을 지배해 온 미국조차 긴장하고 있는 것이며, 왜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의 부유한 산유국들이 줄을 서서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비밀을 남김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대한민국 해군이 수십 년간 겪어온 뼈아픈 역사부터 알아야 하는데, 우리 해군은 오랜 세월 동안 네덜란드 탈레스사가 만든 30mm 골키퍼와 미국 레이시온사가 만든 20mm 펠렁스라는 두 종류의 외산 근접 방어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으며, 광개토대왕급 구축함부터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독도함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함정 대부분이 이 외국산 무기 없이는 최후의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골키퍼는 30mm 대구경 포탄을 사용해 화력면에서는 펠렁스보다 훨씬 강력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어 부품 한 개를 구하기 위해 수억 원을 쓰고도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유지보수의 지옥이 시작되었고, 함정 위에서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무기가 고장이 나도 고칠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해군 장병들은 이를 악물며 외국 업체의 답변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골키퍼가 단종되면서 유일한 대안이 된 펠렁스로 수요가 몰리자 미국 업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격을 기존의 2배로 올려버렸고, 구경이 20mm에 불과해 파괴력마저 골키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이 무기에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대한민국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핵심 무기를 남에게 의존하면 결국 그 나라의 인질이 된다는 뼈저린 교훈이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자산 플랜 B가 함께 상승시켜드리겠습니다. 상승의 비결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1년 8월 치열한 경쟁 끝에 LIG넥스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한국형 근접방어 무기체계 2세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회사가 최종 선정된 결정적인 이유는 2018년 네덜란드 탈레스사로부터 골키퍼 창정비 기술을 이전받고 2019년에는 아예 경상북도 구미에 골키퍼 전용 창정비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30mm 회전식 기관포 기반 무기체계의 구조와 사격, 통제 기술과 전투관리 체계 연동 기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남의 무기를 정비하며 쌓은 경험이 결국 독자 개발의 결정적인 초석이 된 셈입니다. 여기에 현대위아가 사격과 구동을 담당하는 함포체계 개발을 맡고, 풍산이 기존의 관통탄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지능형 탄약 개발에 참여하면서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삼각 협력 체제가 구축되었고, 이 세 회사의 결합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자주 역량 그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인 사업이 됩니다. 2025년 6월 LIG넥스원은 경상북도 구미의 전용 양산 시설을 준공했고, 같은 해 11월 현대위아가 30mm 함포 체계를 역사상 최초로 출고하여 체계사인 LIG넥스원에 납품하면서 이 거대한 사업이 설계도 위의 그림에서 눈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의 무기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으며, 2027년 최종 완료를 목표로 모든 공정이 순항 중입니다. 이제 이 무기의 기술적 핵심 가운데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무기의 눈에 해당하는 능동 위상 배열 탐지 장치인데, 기존의 골키퍼나 펠렁스가 안테나를 기계적으로 돌려가며 하늘을 살피는 방식이었다면, 이 한국형 무기는 내면에 고정된 배열 안테나를 통해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어서 적의 유도탄이 어느 방향에서 날아오든 사각지대 없이 천분위 1초 이내에 포착하고 추적을 시작하며, 이 기술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최첨단 탐지 기술이 함정 방어 체계에 그대로 이식된 결과물입니다. 이 탐지 장치는 X대역의 초정밀 주파수를 사용하여 수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로 마하 3 이상의 초음속 표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여기에 단파장 적외선 카메라를 결합한 전자광학 추적 장비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짙은 안개나 적의 전자 교란 속에서도 표적을 놓치지 않는 이중 감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기존의 펠렁스가 아음속 유도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3초에서 4초 안에 교전해야 하는 초음속 유도탄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반면, 이 한국형 무기는 바로 그 초음속 위협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무기의 주먹에 해당하는 30mm 회전식 기관포는 미국의 어벤저 30mm 기관포를 기반으로 한 파생형으로 분당 최대 4,200발이라는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며, 유효 사거리 약 2km 이내에서 짧은 교전 시간 동안 엄청난 탄막을 형성하여 어떤 표적이든 그 탄막 속으로 빨아들이듯 격파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 기관포에서 발사되는 탄약에 있으며, 풍산이 개발에 참여한 전방분산탄이라는 혁신적인 지능형 탄약이 이 무기를 기존 체계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기술인데, 이 탄약은 기존처럼 적에게 직접 명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사격 통제 장치가 능동 위상 배열 탐지 장치와 전자광학 추적 장비를 통해 표적의 속도와 거리와 궤적을 실시간으로 계산한 뒤, 탄약이 포신을 떠나기 직전에 시한 장입기를 통해 1000분의 1초 단위의 정밀한 폭발 시간 정보를 입력하고, 포탄이 포구를 빠져나가는 순간 유속 측정기가 실제 탄속을 측정하여 표적 바로 앞에서 오차 없이 폭발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폭발과 동시에 탄약 내부에 내장된 수백 개의 텅스텐 패편이 원뿔 형태로 사방에 쏟아지며 지름 수십 미터 최대 60m에 달하는 거대한 파편 그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그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유도탄이든 무인기든 어떤 표적이든 파괴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최근 전쟁에서 그 위력이 입증된 벌떼처럼 몰려드는 군집형 무인기 공격에 대해 기존의 관통탄으로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했던 반면, 이 전방분산탄은 한 발 한 발이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형 탄약답게 무인기 떼를 한 번에 쓸어버리는 압도적인 무인기 격파 능력을 발휘합니다. 거기에 더해 이 무기체계 전체에 저피탐 형상 설계가 적용되어 적의 탐지 장치에 포착될 확률을 최소화했으며, 탐지부터 추적 위협 판단 발사까지의 모든 과정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서 승조원의 개입 없이 단 몇 초 만에 위협을 제거할 수 있고,
심지어 함정의 전투관리 체계가 적의 공격으로 마비되더라도 자체 탐지 장치만으로 독립적으로 교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말 그대로 함정의 최후의 방패로서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2026년 3월의 실전이 증명한 것처럼 한국산 방공 무기의 위력은 이제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으며 아랍에미리트에서 천공이가 이란의 탄도 유도탄 174발 가운데 161발을 격추하고 순항 유도탄 8기를 전량 요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 개 포대 가격이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수준으로 미국 경쟁 제품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중동 각국이 앞다투어 한국을 찾기 시작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도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에 오늘의 주인공인 근접방어 무기체계 2세대가 서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골키퍼가 단종되고 펠렁스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나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사이에는 350억 달러, 약 50조 원 규모의 방위산업 협력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협력의 세부 내용 가운데 근접방어 무기 분야가 핵심 의제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이 무기의 수출 가능성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한국형 무기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충남급 호위함 등 신형 전투함에 탑재될 예정이며 동시에 육상 방어용으로도 개발이 추진되어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 위협과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지상 방패 역할까지 노리고 있어서 함정 위에서만 활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와 땅을 가리지 않는 다목적 무기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한국군 당국은 육군에도 지상용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함정용으로 개발된 이 무기의 기술을 지상에 응용하여 수도권과 주요 군사시설을 북한의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겠다는 구상이며 한 가지 기술로 해상과 지상 두 가지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이 전략은 개발 비용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IGNX1이 구미에 완공한 전용 생산시설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조립부터 시험 평가까지 모든 공정을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통합시설이며 현대 위아가 출고한 함포 체계는 30mm 회전식 기관포의 사격과 포탑 구동을 담당하는 핵심 장비로서 이 두 회사의 부품들이 하나로 결합되는 순간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 국산 근접 방어 무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무기의 성능을 기존 체계와 비교해보면 펠렁스가 20mm 구경에 분당 4,500발의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탄의 파괴력이 제한적이고 기계식 회전 탐지 장치의 한계로 다중 표적 동시 추적이 어려운 반면 한국형 근접방어 무기체계 2세대는 30mm 대구경의 분당 4,200발의 화력을 보유하면서도 내면 고정형 능동 위상 배열 탐지 장치로 360도 전방위 동시 감시와 다중 표적 추적이 가능하고 여기에 전방분산탄이라는 차원이 다른 탄약 기술까지 결합되어 있어 종합적인 요격 능력에서 세대 차이를 넘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우위가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용 환경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적이 초음속 대함 유도탄과 군집 무인기를 동시에 발사하는 복합 공격을 감행했을 때 기존의 펠렁스는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어 여러 위협이 동시에 접근하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지만 이 한국형 무기는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위협 순위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판단하고 가장 위험한 표적부터 순차적으로 격파해 나가는 지능적인 교전이 가능합니다. 2025년 8월 LIGNX1의 양산시설이 언론에 최초로 공개되었을 때 현장을 방문한 군사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무기의 완성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특히 내면에 배치된 고정형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의 정교함과 저피탐 형상 설계의 세밀함 그리고 포탑 전체를 감싸는 유선형 외장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투박한 근접방어 무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첨단 무기의 위험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무기의 개발 과정에서 LIGNX1이 해공 함대공 유도탄 개발 경험을 통해 확보한 전투 관리 체계 연동 기술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근접방어 무기가 단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의 전체 방어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원거리 방공, 유도탄이 놓친 표적을 이어받아 최종 격파하는 끊김없는 다층 방어망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세계 해양 안보의 지형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3년 이후 격화된 중동 분쟁을 거치며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초음속 유도탄이 일상적인 위협이 되었으며 $1000짜리 저렴한 무인기 수십 대가 동시에 수십억 원짜리 함정을 공격하는 비대칭 전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이 환경에서 분당 4200발의 화력과 360도 전방위 탐지 능력, 그리고 한 발 한 발이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형 탄약을 갖춘 이 무기의 전략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독점의 벽을 대한민국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무기로 허물고 있으며, 3,500억 원이라는 개발 비용은 매년 외산 무기 유지 보수에 쏟아붓던 천문학적인 금액과 기술 종속에 따른 보이지 않는 비용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수십 배의 가치를 돌려줄 투자이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어떤 나라에도 무기를 빌미로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자주국방의 실현입니다. 골키퍼 단종의 충격과 밸런스 가격 폭등의 굴욕이라는 뼈아픈 기억이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듯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이 저력이야말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반세기 만에 세계 9위에 오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2027년 개발이 완료되면 이 무기는 대한민국 해군의 모든 신형 함정 위에서 최후의 방패로 자리 잡게 되고, 그 방패는 바다를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이는 수출 전략 무기가 될 것이며, 이미 중동 여러 나라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이 무기의 해외 시장 진출은 시간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기술에 종속되었던 아픔이 독자 기술 개발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고, 그 결실이 다시 수출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그 수출 수익이 또다시 차세대 무기 개발에 재투자되는 이 선순환의 고리야말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걸어온 길의 축약이자 앞으로 걸어갈 길의 이정표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동북아시아의 바다 위에서 이 무기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조국의 바다를 지키게 될 그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포탑이 회전하고 능동 위상 배열 탐지 장치가 하늘을 훑으며 지능형 전방 분산탄이 장전되는 그 순간 대한민국 해군은 초음속 유도탄이든 군진 무인기든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3,500억 원의 투자와 수많은 기술자들의 밤잠을 바친 노력과 기술 종속의 굴욕에서 비롯된 자주국방의 의지가 하나로 응축된 이 무기. 한국형 근접방어 무기체계 2세대가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은 결국 최고의 방패는 남에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바로 그 방패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